이번에는 대우증권 인수전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어떤 상황인지 저희도 많이 다뤄드렸고 여러분들도 보도 통해서 많이 아시겠지만 좀 기류가 조금씩 바뀌고 있고 분위기도 약간의 변화가 있다고 해서 저희가 중간 점검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충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대우증권 매각 절차가 지금까지 어떻게 절차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부터 현재 상황 좀 얘기를 해주시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번 주에는 이제 인수부분과 대우증권의 각 사업본부별 이제 실무진과 미팅이 진행이 되는데요. 그 요일별로 하나씩 진행이 됩니다. 우선 대우증권 노조로 구성된 우리사주조합이 가장 먼저 미팅을 갖고요. 이후 이제 미래에셋증권과 한국투자증권, KB금융지주 순으로 진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지난 2일 대우증권 예비 입찰이 마감이 됐었죠. 그리고 최종 인수 부분이 4곳으로 압축된 뒤 일주일 후부터 예비 실사가 진행이 됐는데요. 이렇게 하나둘 중간 절차가 마무리되면서 이제 대우증권 매각 과정은 중반대에 접어들었는데 산업은행은 이르면 다음 달 21일 본입찰을 진행하고 최종 인수 후보를 꼽겠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충 기자가 사실 이 이슈 가지고도 여기에 출연을 했었는데 그때 출연했을 때랑 지금이랑 약간 시장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 지난주 마무리된 경영진 대우증권이 이제 인수 부분을 상대로 이제 경영진 설명회를 열었는데 이게 예. 발단해서 조금씩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앞서 대우증권 우리사주조합이 인수후보로서의 대우증권 경영진 설명에 참석해 가장 먼저 프리젠테이션을 받았는데요. 그 다음이 이제 미래에셋증권의 차례였죠. 대우증권 노조 같은 경우에 회사 사정을 잘 알고 있을 테니까 경영진 PT가 그렇게 긴 시간이 걸리지 않았는데요. 다른 인수부분 같은 경우는 좀 사정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정작 미래에셋증권이 이 경영진 설명에 불참을 한 것이죠. 그런데 이제 미래에셋증권을 제외한 다른 인수부분들은 이제 경영진 설명에 모두 참석을 했거든요. 예. 근데 이때 공교롭게 한국투자증권이 인수 후보로서 이제 대우증권 인수전의 승자로 그 유력 후보로 떠오르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또 공교롭게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대우증권 노조에서 매각 관련 분위기가 한국투자증권 쪽으로 급격히 기울고 있다. 그리고 한국투자증권이 예비 입찰에서 가장 높은 가격을 써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상대적으로 미래에셋증권이 그 경영진 설명에 불참한 건이 더 부각이 된 것이죠. 아직까지는 그런 설인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시장에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온 거고 미래에셋증권이 불참을 했는데 사실 미래에셋증권 같은 경우에는 유상증자도 성공적으로 이제 마무리가 됐는데 네, 왜 불참을 했을까라는 생각도 좀 드네요. 예, 이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미래에셋증권이 경영진 설명에 불참한 바로 다음 날 또 금융투자협회 행사가 있었습니다. 네. 이 자리엔 당연히 미래에셋증권의 사장인 변재상 사장도 참석했는데요. 당연히 관심은 이제 변 사장한테 쏠릴 수밖에 없겠죠. 근데 변 사장은 이 자리에서 인수 의지는 분명하다고 이렇게 밝혔는데요. 그 시장에서는 미래에셋증권의 경영진 설명에 불참한 이유에 대해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회사 특성상 미래에셋증권이 대우증권의 경영진을 그대로 끌고 갈 필요가 없다. 이런 점에서 오히려 불편한 형식의 상견례 자리는 피한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차피 미래에셋증권 운영 방해에 맞춰 합병 법인을 이끌 것이기 때문에 경영진과 인터뷰가 크게 의미가 없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실제 대우증권과 이질적인 기업 문화로 시너지 창출이 불확실하다. 이런 증권가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M&A 딜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목표 주가를 낮춘 증권사도 나왔는데요. 대우증권 인수류에 대규모 유상증자까지 단행을 했지만 오히려 이에 대한 부담으로 주가는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는 점도 미래에셋증권에 해결해야 될 그런 과제 중 하나입니다. 예. 그 적정 가치에 대해서 우리가 역시 변 사장 같은 경우에도 얘기를 했는데요. 저희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죠. 대우증권 우리가 얘기를 하면서 처음에 3조까지 얘기가 나왔다가 주가도 계속 떨어지고 적정 가치도 떨어지다 보니까 2조 원. 그러다가 이제는 헐값이라는 단어까지 쓰더라고요. 그런데 이 적정 가치라는 게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대우증권 주가는 이제 10,000원대 겨우 지켜내고 있습니다. 금일 종가가 1,600원인가 그랬었죠. 이 적정 가치에 대해서도 그래서 이렇다 보니까 이제 매각 가격에 대해서도 좀 눈치 작전이 없을 수가 없을 것 같네요. 예, 눈치 작전이 치열한 상황인데요. 그러니까 지난주 금일 기준으로 보면 4월 고점 대비 40%나 떨어진 수치입니다. 이게 이제 시총으로 봤을 때 이제 매각 대상의 지분 가치가 1조 5천억 원대까지 떨어졌는데요. 근데 장부가가 1조 7,700억 원입니다. 이미 장부가를 밑돈 지는 한참이 됐고요. 다만 실적 악화의 주 원인인 ELS 운용 손실이 다른 증권사도 마찬가지인 상황이고 또 4분기에는 이런 부분이 좀 완화될 것이라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매 변하는 주가를 가지고 매각 가치를 논하는 게 의미가 없다. 이런 것이 산업은행의 입장입니다. 네. 장부가도 이제 시가와 마찬가지로 단순 벤치마크 가격일 뿐 장기적으로 대우증권의 기업 가치하고 향후 시너지가 어떤지를 고려해서 매각 인수 후보들이 써내는 가격이 중요하다는 그런 주장인데요. 그 주가가 급등했을 당시 대우증권 시총 5조 원에 달했었고 이에 따른 매각 대상 지분 가치는 2조 5천억 원까지 이렇게 치솟은 적이 있었는데 여기에 경영권 프리미엄을 더하면 2조 원대 중반 가격의 매각가가 결정될 것이다. 이런 관측까지 나왔지만 이런 이야기는 현재 쏙 들어가는 상황이죠. 예. 그 예비 입찰 당시 심지어 장부가를 밑도는 금액을 쓰는 증권사가 있다는 이야기도 나왔는데요. 사내는 예비 입찰가가 큰 의미가 없다며 장부가 밑으로는 절대 팔 수 없다. 왜냐하면 자기들은 감사원 감사를 받는 기관이기 때문에 예. 장부가 밑으로 팔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밝혔는데 심지어 이제 대우증권 매가 필요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하지만 대우증권 인수했을 때 업계 1위로 단숨에 올랐을 수 있다 이런 메리트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은 매각 무상까지는 가진 않고 그 예비 입찰 때보다 본 입찰 때는 그 입찰가를 더 높게 써낼 것이다 이런 것이 업계의 중론입니다. 기업 입장에서 그리고 산업은행 입장에서야 기업 가치를 주가와 직접적으로 비교할 수는 없다고 물론 하겠지만 또 주가와 기업 가치가 전혀 상관이 없다고 하기에도 좀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서로 좀 다른 견해에서 좀 얘기가 나눠지는 것 같고요. 말씀을 드린 것처럼 3조 원대 얘기까지 나오다가 2조 원대 그리고 1조 원대까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루머도 나오고 산업은행이 재매수하는 거 아니냐라는 별 시나리오까지 이제 현재 다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떻게 될지는 역시 우리가 시간을 두고 지켜보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대우증권 그래도 중간 점검이 필요할 것 같아서 저희가 짧게나마 한번 짚어봤습니다. 이충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역시 연말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IPO 시장도 후끈 달아오르는 것 같습니다. 물론 한국거래소에서 목표화하고 있는 기업 수도 있기 때문이겠지만 또 연말이 갈수록 역시 IPO 시장이 달아오르는 건 매년 계속 이어지고 있는 현상인데요. 저희가 이번 주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상장 소식은 항상 저희가 가장 빠르게 보도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경제 이슈들 이번 주도 참 많을 것 같은데요. 중국도 신경 쓰시고 국내도 신경 쓰시면서 저희가 또 다시 한번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저희들은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